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12주차 2차 시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한 방법, 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임상에서 어떻게 실제로 피팅하는지에 대한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의 실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안경사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피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아갔을 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의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할 텐데요. 그 중에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수업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덧구절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잡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은 각막 위에 하드 콘택트 렌즈가 얼마나 중앙에 위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와 아래의 간격, 오른쪽과 왼쪽의 각막 가장자리로부터 하드 콘택트 렌즈까지의 간격이 얼마나 동일한가를 통해서 중심 잡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례로 각막이 이렇게 생겨 있는 상태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옆쪽에 위치했다고 하면 중심 잡기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도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만약에 중심 잡기가 좋으면 중심 잡기가 좋다, 뭐 좋음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다가 굿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는 센터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센터링 굿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평가했을 때 코 쪽과 귀 쪽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하드 콘택트 렌즈가 코 쪽 방향으로 이탈되었는지 아니면 귀 쪽 방향으로 이탈되었는지 또는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탈되었는지도 표기하는데요. 그때 표기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 쪽으로 이탈된 경우에는 지금 이 사례와 같은 거겠죠. 그러면 코는 노즈잖아요. 나잘 방향으로 코 쪽 방향으로 디센터링 되어 있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차트에다가 있잖아요. 코 쪽 뭐 편의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냥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잘난 척하느냐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차트에 기록할 때 이렇게 쓸 때도 그렇고 이게 영타로 이렇게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좀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임상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써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뭐 한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귀 쪽 방향으로 편의되었을 경우에는 템포럴 디센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템포럴은 귀 쪽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귀 쪽 방향으로 뭐 위치되었다. 또 위쪽으로 편의되어 있다 그러면 슈피어리어 방향. 이거 다 있죠? 템포럴도요. 다 쓰는 게 아니라 TMP까지 쓰고 점 찍어요. 나잘도 NAS 뒤에다 점 찍어서 뭐 이렇게 약자로 표기하거든요. 어찌됐든 위쪽은 슈피어리어, 아래쪽은 피어리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어느 쪽으로 편의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아야 다음번에 또 2차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평가되어 있으면 얘를 위쪽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피팅 그 변수를 조정해서 피팅한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차례차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중심 잡기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움직임 평가인데요. 움직임 평가는 적절하게 움직임 또는 너무 빠르게 움직임 또는 움직임이 없음 뭐 이런 상태로 각각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덧구절 검사 결과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결과값과 실제로 덧구절 검사 값이 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제로 지금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그 예제를
실제로 여러분들도 내가 문제를 냈을 때 한번 영상을 살펴보고요. 어떠한 피팅 상태인지 한번 이렇게 기록해 봐도 좋고요. 직접 말로 이거 뭐 플랫한 피팅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면 피팅 상태 좋은데, 아니면 뭐 스티프한 피팅 상태인데, 이렇게 꼭 한 번씩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실습 최종 평가에서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슬리램프를 이용해서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것도 내가 여러분들을 또 시험을 보겠지만, 이렇게 어떤 영상을 주어주고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양상이 어떤 피팅 상태인지도 좀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눈의 상태, 그러니까 눈에다가 착용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100점짜리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동 굴절력계로 평가한 내용이 뭐 플로레세인 패턴까지 이용해서 슬리램프로 평가한 것과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안경사가 이런 슬리램프라거나 플로레세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 굴절계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제가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이상은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피팅 상태가 실제의 피팅 상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일단 봐주세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피팅 상태로 보여지나요? 한번 보세요. 자, 눈을 깜빡 했을 때 내가 항상 뭐라 그랬죠? 이 앞전 시간에 뭐 1차 시 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중심 잡기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센터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센터, 중앙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렌즈의 무브먼트, 즉 움직임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이 관점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했을 때 렌즈의 중심 잡기는 어때 보여요? 중심 잡기는 그래도 중앙에 정확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주 미세하게는 아래쪽으로 처져 있긴 하지만, 움직임은 어떤가요? 움직임은 어떤가요? 깜빡했을 때 약간 움직이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깜빡했을 때 아주 미세하게 렌즈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피팅 상태는, 자, 미안해요.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PPT 만든 거랑 좀 어쨌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 이런 상태는 이상적인 피팅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인 센터링은 아주 좋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막의 좌우에 폭이라거나, 뭐 이건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눈꺼풀을 위로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동공과 렌즈의 정중앙을, 센터의 중앙을 좀 살펴보았을 때는 동공의 중앙이 여기쯤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중앙이 여기쯤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적으로 중심 잡기는 상당히 좋고요. 움직임도 아주 좋은 이상적인 피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피팅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중심 잡기는 어떤지. 첫 번째, 1번. 센터링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중심 잡기. 렌즈를 지금 봤을 때 좌측과 우측의 각막으로부터 콘택트 렌즈까지의 폭, 또 위와 아래의 폭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랬을 때 중심 잡기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센터에 정확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심 잡기도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움직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렌즈의 움직임이 좋은지 나쁜지, 아까 살펴보게 되면 렌즈의 움직임이 약간 좀 스티프한 쪽에 조금 더 뭐 가깝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렌즈는 아주 깜빡일 때마다 살짝 움직여서 그래도 이상적인 피팅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세 번째 피팅 상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번에 피팅 상태는 또 어떤지 여러분들 또 한번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죠. 항상 동영상 플레이하기 전에 내가 강조할게요.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중심 잡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의 움직임, 즉 센터링과 무브먼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양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또 PPT를 잘못 만들긴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뭐 그래도 크게 보일 테니까 뭐 아주 안 보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중심 잡기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쪽 가장자리를 보면 확연한데요. 지금 요 각막 가장자리부터 하드 콘택트 렌즈 주변 부분까지 요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가장자리 부분은 각막 가장자리와 하드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가 딱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약간 귀 쪽 방향으로 템포랄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움직임도 보면 깜빡깜빡할 때마다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자, 깜빡하겠죠. 이제 측정이 다 끝나고 나면 깜빡했을 때 렌즈가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죠. 위로 깜빡했을 때 올라갔다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양상을 보이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피팅 상태는 플랫한 피팅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 인피어리어 쪽으로 디센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차트에 기록한다고 하면 뭐 그냥 한글로 써도 돼요. 아래쪽 뭐 편의 상태 뭐 또는 아래쪽 편의 피팅 상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빨라요. 그래서 렌즈 움직임이 위쪽으로 눈을 깜빡이면 눈꺼풀에 딸려서 올라갔다가 뚝 중력에 의해서 아주 뚝뚝뚝 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의 영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중심 잡기와 움직임, 즉 센터링과 무브먼트의 관점에서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일단 중심 잡기를 한번 봐야 할 텐데요. 중심 잡기가 좀 어떤 것 같은가요? 지금 화면에서 위쪽은 사실 눈꺼풀을 들어 올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렌즈 지금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완전히 지금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쪽은요. 각막의 윗부분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가 이만큼 이격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이거 영상을 찍느냐고 눈꺼풀을 들거나 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윗 눈꺼풀도 좀 들어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렌즈의 움직임 상태도 보면 깜빡했을 때 렌즈가 위쪽으로 쭉 하고 눈꺼풀에 딸려서 올라갔다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팅 상태는 잠깐만요. 자, 이러한 피팅 상태 두 번째 거죠. 아, 이거 내가 하여튼 PPT를 조금 잘못 만드는 바람에 그냥 막 넘어가 버리네요. 자, 이러한 피팅 상태 같은 경우는 약간 플랫한 피팅 상태인데요. 중심 잡기는 약간 아래쪽으로 처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괜찮은 상태다라고 내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 잡기 같은 경우는 약간 아래쪽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빗금을 하나 긋고요. 그렇지만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뭐 괜찮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으로 처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심 잡기는 뭐 아주 나쁘진 않다. 뭐 이 정도로 뭐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은 약간 빨라요. 그래서 이 앞에 봤던 영상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깜빡하면 위쪽으로 딸려 올라갔다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도 플랫한 피팅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또 어떤 걸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피팅 상태가 어떤 피팅 상태인지 꼭 기록을 하거나 말로써 꼭 혼자 있더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깜빡깜빡하는 상태를 볼 수 있죠?
깜빡했을 때 일단 중심 잡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심 잡기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중심 잡기 센터링은 어떤가요? 그죠? 아주 좋죠? 지금 보면 하드 콘택트 렌즈가 각막의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심 잡기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두 번째, 무브먼트, 움직임은 어떤가요? 움직임은 어떤가요? 깜빡했을 때 렌즈가 그냥 여기 가운데서 깜빡할 때 마치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깜빡할 때 이게 눈물이 약간 이렇게 순환된다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치 뭐 렌즈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렌즈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정중앙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는 자,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또 제대로 되려나? 자,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안 넘어가지겠지? 자, 어떠한 피팅 상태이냐면 스티프한 피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는 아주 좋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죠. 노 무브먼트,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아주 스티프한 피팅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티프한 피팅 상태는 구분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떤 플랫한 피팅 상태보다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 두 개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베이스 커브를 조정하다가 일단 어쨌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스티프한 피팅 상태와 플랫한 그 피팅 상태 두 가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면 둘 다 사실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초기 착용감이 좋은 이 스티프한 피팅 상태가 아무래도 렌즈 하드 렌즈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초기 피팅을 할 때는 약간 이상적인 피팅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스티프하게 피팅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야 착용감이 좋아지니까요. 대신 단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막 위에 너무 스티프하게 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막의 끝부분에 이렇게 완전 밀착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안쪽으로 눈물이 들어간다거나 안쪽에 고여있는 눈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약간 흐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임상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는데 뭐 착용감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보이는 것도 잘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 상태에서 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연락이 오겠죠.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이게 착용감도 좋고 보이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한 2시간 정도 착용하고 나면 갑자기 이게 뿌얘져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다시 깜빡깜빡 인위적으로 막 깜빡깜빡 한다거나 뭐 이러면 좀 순간적으로 좀 선명해지긴 하는데 계속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뿌얘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눈물 순환이 되지 않고 눈물이 정체되어 있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팅 상태를 판단해서 뭐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도 내가 피팅한 하드 콘택트 렌즈가 어떤 피팅 상태가 되었는지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이 영상은 또 어떤 피팅 상태인지도 한번 보세요. 뭐 물론 뒤에 두 영상이 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피팅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요 마지막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깜빡깜빡하죠? 근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내가 제대로 잘 못 멈췄는데 예, 됐네요. 자, 여기 보면 7.80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모든 그 트라이얼 렌즈 세트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트라이얼 렌즈 세트는 그 임상에서 처방하는 렌즈에는 이게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시험 착용 렌즈에 보면 이렇게 780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베이스 커브가 7.80인 렌즈를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 굴절력계는 측정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역반사 조명으로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드 콘택트 렌즈에 각인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이 그 베이스 커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게 베이스 커브가 표기 안 되어 있는 시험 착용 렌즈는 내가 막 여러 개의 렌즈를 놓고 보다가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각인되어 있는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보고 제자리를 찾아 놓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측정하는 중간중간에 보여지는 것이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베이스 커브다. 하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라고요. 일단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피팅 상태일까요? 일단 중심 잡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중심 잡기는 괜찮죠, 그죠? 뭐 전체적으로 중간에 잘 있어 보이고요.
근데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살펴보게 되면 또 렌즈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죠? 깜빡깜빡 해도 거의 중간에 있거나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거의 중간에만 위치하는 상태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중심 잡기는 좋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다라고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개념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실습했던 걸 내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실제로 이 피팅을 해줄 때는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사실 깨끗하게 세척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드 콘택트 렌즈가 사실 상당히 많은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는 두 가지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세척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핸드크림 같은 거 손에 바르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 기름기, 유분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름기 때문에. 근데 이 기름기를 제대로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핸드로션이라거나 뭐 핸드크림 같은 게 손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올려놓고 아무리 이 세척을 한다고 해도 이 하드 콘택트 렌즈가 세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드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렌즈를 착용시켜 주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드 콘택트 렌즈의 세척 상태를 확인한 상태에서 피팅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 한번 어떻게 되나? 렌즈가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지금 이 중앙 부위에 보면 얼룩덜룩한 게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이런 게 다 그런 기름기로 보여져요. 물론 뭐 렌즈 세척이 잘 안 돼서 무슨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깨끗이 씻었나? 또 손은 깨끗이 씻었다면 그러면 하드 콘택트 렌즈 세척을 깨끗이 했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사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동 굴절력계 전혀 측정되지 않아요. 여기가 불투명하니까요. 자동 굴절력계는 근적외선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안쪽으로 근적외선을 입사시켜서 들어갔다가 다시 기계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방향의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굴절 이상도를 측정하는데요. 이 근적외선이 이 혼탁해진 렌즈에 때가 묻어 있잖아요.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는 일부 들어가더라도 이 혼탁에 막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슬릿램프로 평가를 하든 아니면 자동 굴절력계로 평가하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더 이상 평가할 필요 없어요. 바로 렌즈를 빼낸 상태에서 다시 깨끗하게 세척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상은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피팅 상태를 논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는 지금 뭐 되게 스티프해 보여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요. 근데 중심 잡기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눈꺼풀의 이 위아래 눈꺼풀 열린 폭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 눈꺼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윗눈꺼풀을 들어서 이 눈꺼풀의 작용이 렌즈에 미치지 않게 한 상태에서도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태로 어떤 안경사가 피팅 상태를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피팅 상태를 평가한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눈꺼풀이 많이 덮여 있는 사람이라면 윗눈꺼풀 좀 들어주어서 그 눈꺼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또 든 상태에서도 또 렌즈의 움직임이라거나 중심 잡기가 어떤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사례를 내가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덧구절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피팅 상태를 보완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들은 단순히 렌즈의 중심 잡기와 렌즈 움직임을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가지고는 100%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안경사가 슬릿램프나 플로레센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덧구절 검사 결과값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자각식 굴절 검사에서 완전 교정 값을 찾았더니 스페리컬 마이너스 3.5 다이옵터와 실린더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축 방향은 180도인 굴절 이상도를 측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제입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시험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피팅 상태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덧구절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드 콘택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덧구절 검사를 했더니 0.5 다이옵터가 측정됐다면 난시가 다 없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에 의한 난시 교정이 완벽하다. 즉, 이 전체 난시는 무슨 난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체가 다 100% 각막 난시고 수정체 난시는 없는 상태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5 다이옵터인 구명굴절력을 가진 사람에게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렌즈를 처방하면 이론상 몇 다이옵터가 덧굴절 검사에 측정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론상 0.5 다이옵터가 측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상 측정되어야 하는 요 측정값이 측정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팅 상태는 아주 잘 맞는 피팅 상태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 베이스 커브와 각막의 뭐가 전면의 곡률 반경이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덧굴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그 피팅 상태를 또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해 줄 건 시험 착용 렌즈 값과 뭐죠? 덧굴절 검사 값을 합쳐서 마이너스 3.50 다이옵터죠. 이게 뭐죠?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 RDP 콘택트 렌즈의 처방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임상에서 뭐 이 덧굴절 검사 값으로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최종 처방해야 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유사해요. 자,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3.5 다이옵터 스페리컬 실린더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축 방향은 180도인 사람에게 스페리컬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시험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덧굴절 검사를 했더니 S-1.5 다이옵터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최종 처방해야 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 값을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50 다이옵터가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명 굴절력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처방해야 되죠.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누행렌즈 얘기하면서 샘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샘. 알죠? 스팁하게 처방하게 되면 더해라. 뭘 더해요? 마이너스 도수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가 나타나야 되는 덧굴절 검사 값에서 마이너스 1 다이옵터가 더 추가돼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보다 훨씬 스팁하게 처방됐기 때문에 덧굴절 검사 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덧굴절 검사 결과 값이 나오면 스팁하게 처방되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의 경우예요. 마이너스 3.5 다이옵터의 구명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 난시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난시가 2 다이옵터인데요.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더니 덧굴절 검사 값이 0.00 다이옵터, 즉 플래너 다이옵터가 측정됐죠. 플래너가 측정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종 처방돼야 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3 다이옵터로 처방하면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덧굴절 검사가 측정됐는데 피팅 상태가 너무 좋다면 이 앞전에 평가한 그런 움직임이라거나 중심 잡기가 너무 좋다면 마이너스 3 다이옵터로 그냥 처방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는 값보다 조금 더 플러스 방향으로 낮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플랫한 피팅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이라거나 중심 잡기와 더불어서 이 덧구절 검사 결과값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팅 상태의 양상을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렌즈의 중심 잡기, 움직임을 통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덧굴절 검사 결과값으로 2차적으로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요. 약간 좀 이거는 그 피팅 상태와는 좀 별개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요. 이건 뭐 이 앞전에 1, 2, 3에서 끝난다고 보는데 이건 추가 사례라고 보면 돼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구면 굴절력을 가진 시험 렌즈를 착용했더니 자, 구면 굴절력을 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 시험 렌즈를 착용했더니 마이너스 0.5. 그럼 피팅 상태는 어때요? 굿! 아주 피팅 상태는 좋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덧굴절 검사에서 잔여 난시가 엄청나게 많이 측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전체 난시가 모두 각막 난시가 아니라 뭐다? 그렇죠. 수정체 난시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콘택트 렌즈로 처방해야 하죠? 각막 난시는 없고 전체가 다 수정체 난시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면 토릭 RGP 콘택트 렌즈로 처방을 해야지만 이 잔여 난시를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임상 안경사들의 실제 피팅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자동 굴절력계를 가지고 중심 잡기라거나 또는 렌즈의 움직임 또 덧굴절 검사 결과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임상적인 실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실제 임상에 나아갔을 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적절하게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미리미리 기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13주, 14주, 2주 동안 이 하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피팅 상태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싶으면 콘택트 렌즈 실습 교재인 교재 137페이지에서 20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참고 사이트 올려놨으니까요. 이 참고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2주차 수업 1차 시와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